나는 사별자입니다. 마흔이라는 나이에 하루아침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식탁은 어떠셨나요? 남편이나 아내와 마주 앉아 밥 한 끼 드셨나요? 아이들 깨우느라 정신없이 아침을 보내셨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날 아침도, 그 전날도, 그 전전날도 우리 집 아침은 늘 똑같았어요.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남편도 일어나 아이들을 뽀뽀하며 안아주며 아이들을 깨우며 그렇게 주고받는 몇 마디. 특별할 것 없는 지극히 평범한 아침. 10년을 함께 산 부부였으니까요. 더 이상 설레는 말도 애틋한 눈빛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익숙함. 그게 우리였어요. 그날 아침도 똑같았습니다. 남편은 아이들 챙기며 본인 출근 준비를 하고 저도 아침 먹은 것도 치우지 못하고 씻고 화장하며 출근 준비를 하는 정신없는 아침이었습니다. 너무 정신없어서 남편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다녀올게.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화장을 하며 뒤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뒷모습조차 보지 못했어요.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날 남편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혹시 뭔가 말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제가 돌아보기를 기다렸던 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 아침이 될 줄. 그 다녀올게가 마지막 인사가 될 줄. 여러분, 혹시 아세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아침 마주하는 그 사람. 같은 식탁에 앉아 밥 먹는 그 시간. 다녀올게 다녀와 주고받는 그 한마디. 그 모든 게 기적이라는 걸.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걸. 저는 그날 그 평범한 아침이 우리 가족 마지막 아침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그 소중함을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결혼 10년 차가 되면요. 부부 사이에도 어떤 익숙함이 생깁니다. 처음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하고 문자 보내던 사이였는데 어느새 특별한 용건이 없으면 연락하지 않게 돼요. 저녁 뭐 먹을까? 우유 사올까? 애들 학원 데려다 줘. 카톡으로 주고받는 건 이런 일상적인 메시지뿐. 그게 우리였습니다.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너무 익숙해져서 서로가 늘 거기 있을 거라고 당연하게 믿어서 며칠 전이었어요. 오랜만에 점심시간에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웬일이래? 점심시간에 전화를 하고? 그냥 점심 먹었는지 궁금해서.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무겁고 조심스럽고 힘없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답답해서 점심시간에 잠깐 드라이브 나왔어. 지금 생각하면 그게 신호였습니다. 당신이 보낸 작은 SOS였어요. 답답하다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무거운 의미였는지. 대화가 많았던 우리 부부였지만 본인 일 얘기는 잘하지 않았어요. 가끔 요즘 사업이 조금 힘들어졌고 좋아지고 있고 잘 될 거라는 말만 흘리듯 했었죠.
요즘 일이 힘든가 보네. 저녁에 같이 술 한잔 하자. 그렇게 가볍게 넘겨버렸습니다. 왜 더 깊이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왜 힘들면 말해. 많이 힘들어?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냥 넘어가 버렸을까요? 그리고 그날, 바로 그날 점심시간, 또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여보라는 이름이 떴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업무 통화 중이었습니다. 거래처 담당자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신호를 거절했습니다. 곧 다시 걸려왔어요. 아, 급한가? 그래도 지금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지금 진짜 바빠. 나중에 내가 다시 걸게. 응, 짧은 대답. 뭔가 말하려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미안, 끊을게. 딸깍. 그게 끝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통화. 여러분, 혹시 아세요? 나중에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미안한데 지금 바빠가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 그 나중에는 영원히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시 걸겠다던 그 전화는 영원히 연결되지 않았어요. 오후 내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예감이랄까? 이 시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되지 않았어요. 잠시 또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4시, 5시. 점점 불안이 커졌어요. 1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늘 성실하고 연락 한 번 소홀히 하지 않던 사람. 그런 사람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건 뭔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였어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불았겠어요. 그래도 별일 있겠어? 바쁜가 보지. 퇴근하면서 전화하겠지.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지금도 그 목소리가 귀에 맴돕니다. 응. 마지막으로 들었던 당신 목소리. 그 짧은 대답 속에 담긴 무게를, 그 안에 숨겨진 작별 인사를 저는 왜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단 1분만 시간을 내서 당신 말을 들어줬다면, 무슨 일이야? 괜찮아? 라고 물어봤다면 뭔가 달라졌을까요? 살릴 수 있었을까요? 집에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 질문에는 영원히 답이 없습니다. 그저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가야 할 미안함으로만 남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집에 오지 않았어요. 평소 같았으면 벌써 도착했을 시간.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야 할 시간. 하지만 고요했습니다. 너무나 고요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남편 회사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우리 남편 오늘 회사에 있었나요? 점심때 반차 내고 나가셨는데요. 몸이 안 좋으신 것 같던데. 반차? 반차를 냈다고? 아무 말도 없이? 나한테 한마디도 없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혹시 어디 간다는 말은 안 하셨나요? 아니요. 점심도 안 드시고 나가셨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어요. 그의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혹시 우리 남편이랑 마지막 연락 언제 했어요? 모두 모른다고 했어요. 아무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됐어. 뭔가 크게 잘못됐어. 좀 찾아봐요. 연락이 안 돼요. 평소에는 그냥 넘겼을 텐데 정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정말 혹시나 해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시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 혹시 남편이 거기 갔다 왔나요? 응, 왔었지. 집에 간다고 열쇠 달라고 해서 줬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기를 든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시댁. 남편은 시댁을 싫어했어요. 명절이나 생신 같은 특별한 날이 아니면 절대 혼자 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도 답답하다고 잘 들어가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갔다고? 평일 오후에? 아니에요. 아니야. 설마 그런 거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절대 그럴 리 없어.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늘 책임감 강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아이들 두고 잘못된 선택을 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프겠지, 그래. 몸이 안 좋아서 쉬고 있는 거야. 혹시 감기라도 심하게 걸려서.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제일 무서운 그 생각만은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걸. 애들아, 엄마 잠깐 아빠 데리러 다녀올게.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가? 아빠 어디 있는데? 무슨 일 있어?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제 모습이 뭔가 이상했겠지요. 큰아이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아차린 듯 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금방 올게.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시동을 걸기도 힘들었어요. 엑셀을 밟았습니다. 평소 30분 거리를 20분 만에 달렸어요.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발 아무 일 없기를. 제발 괜찮기를. 그냥 자고 있는 거겠지. 피곤해서 쉬고 있는 거겠지.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스쳐 지나갔어요. 며칠 전 답답하다던 그 목소리. 오늘 점심 제대로 받아주지 못한 그 전화. 평소와 다른 무거운 톤. 혹시, 안 돼. 그 생각은 안 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제발, 그럴 만한 이유가 없잖아. 회사가 조금 힘든 거 괜찮아 지고 있다고 했잖아.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님 댁 앞. 차를 세우고 내렸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휘청거리며 대문을 열었어요.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문고리를 잡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제발, 제발 아무 일 없기를.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창틀에 멀티탭 줄이 감겨 있었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로 그렇게 시간이 멈췄습니다. 세상이 멈춰버렸어요. 안 돼. 제 입에서 나온 첫 마디였습니다. 안 돼. 안 돼. 오빠 왜 이래? 오빠. 오빠. 제발.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제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미친 듯이 달려들었어요. 목에 감긴 줄을 풀려고 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풀리지도 않았어요. 오빠, 여보, 깨어나. 몸을 흔들었습니다. 차가운 몸, 너무나 차가웠어요. 왜 이래? 왜 일어나? 일어나라고.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슴에 귀를 대봤어요.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숨 쉬어. 제발, 숨 쉬라고. 입에 입을 대고 숨을 불어넣으려 했어요. 하지만 차가운 입술, 이미 굳어버린 몸, 안 돼. 안 돼.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119.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를 수조차 없었어요. 3번을 틀렸습니다. 4번째에야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사람이 죽어가요. 아니, 죽었어요. 아니, 안 죽었어요. 목을 맸어요. 빨리 와주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었어요. 주소를 제대로 댔는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경찰이 왔어요. 구급대원들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소리쳤어요. 왜 심폐소생술 안 해요? 빨리 해야죠. 빨리 살려야죠. 한 대원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우리 남편이 저러는데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죠. 이미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저는 다시 방 안으로 달려 들어가려 했어요. 하지만 누군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나요. 나 달라고요. 우리 남편이 거기 있는데. 우리 남편. 결국 현관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경찰들이 방을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찍었어요. 뭔가를 기록했습니다. 유서는 없습니다. 유족분, 최근에 힘든 일 있으셨나요? 핸드폰 비밀번호 좀 풀어주시겠어요?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우리 남편이 힘들었다는 것도, 고민이 있었다는 것도, 이렇게 떠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도, 1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같은 이불을 덮고 잔 사람인데, 왜 몰랐을까요? 왜 보지 못했을까요? 매일 웃으며 맥주 마시고 어젯밤에도 함께 TV를 보며 맛집이 나와 나중에 함께 가자 했는데
보호자분 정신 차리시고 조사가 끝나야 장례를 진행할 수 있어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게 현실인가요? 꿈인가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침에만 해도 멀쩡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점심때 걸려왔던 그 전화. 여보, 미안한데 지금 바빠. 나중에 걸게. 그렇게 끊어버렸던 그 전화가 작별 인사였다는 걸, 마지막으로 제 목소리를 듣고 싶었던 거였어요. 마지막으로 제게 뭔가 말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1분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나중에는 영원히 오지 않았어요. 여보, 왜 혼자 그렇게 힘들었어요? 왜 내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니, 말하려고 했었죠. 며칠 전에도, 그날에도 제가 못 들어줬던 거죠. 답답하다는 그 말 속에 담긴 무게를, 전화 속 무거운 목소리의 의미를 저는 외면해 버렸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익숙하다는 안일함으로. 그날 밤, 영안실에서 그와의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차가운 손을 잡았어요. 이제 다시는 따뜻해지지 않을 손을. 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왜 나한테 한마디만이라도 하지 않았어? 왜 나를 이렇게 혼자 버려뒀어? 미쳤어? 우리를 두고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가는 거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영원히 대답을 들을 수 없게 되었어요. 40의 나이에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두 아이는 하루아침에 아빠를 잃었어요. 우리는 넷에서 셋이 되었습니다. 완전했던 가족이 갑자기 불완전해졌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워낙 착하고 주변에 잘하던 사람이라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교통사고였어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같은 거짓말을 했어요. 아빠는 교통사고로 하늘나라에 가셨어.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병원에 있었으면 왜 우리 마지막 모습 안 보여줬어? 아빠가 많이 다치셔서 얼굴을 보여줄 수가 없었었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꼭 안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 거짓말을 아이들이 믿는지 아니면 엄마를 위해 믿는 척하는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다정한 아빠, 척척 박사, 천하무적 같은 존재로 남아주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아도 두 딸들만은 절대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떠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알게 되었습니다. 빚이 많았다는 걸, 제가 전혀 모르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남편분이 빌려가신 돈이 카드값이 연체되어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나가는 이자, 통장은 텅텅 비어 있었고 집까지 담보로 잡혀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남편도 잃고 빚더미에 앉은 이상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당신, 왜 말하지 않았어요? 왜 혼자 그렇게 버텼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답을 들을 수 없었어요. 첫 3개월은
슬퍼할 틈도 없었습니다. 매일 터져나오는 빚 톡촉, 정리해야 할 서류들, 아이들 돌보기, 생활비 벌기, 울고 싶어도 울 시간이 없었어요. 무너지고 싶어도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엄마, 왜 울어? 엄마, 괜찮아? 아이들 앞에서는 웃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지만 밤이 되면, 아이들이 잠들면, 저는 화장실로 들어가 수건을 입에 물고 울었어요. 목이 터져라 울부짖었습니다. 왜 나를 혼자 두고 갔어?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어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없는 이 빈 방이, 이 텅 빈 집이 매일 밤 저를 삼켜버렸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우울증 약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가끔, 정말 가끔은 모든 걸 내려놓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나도 당신한테 가면 안 될까?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버거운데. 하지만 아이들을 봅니다. 당신을 닮은 큰아이, 당신의 웃음을 가진 작은아이. 이 아이들은 당신이 남기고 간 마지막 선물이에요. 제가 지켜내야 할 이유입니다. 제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예요. 그래서 오늘도 아침이 오면 밥을 짓습니다. 애들아, 일어나. 학교 가야지. 아이들을 깨우고 학교에 보내고 저도 서둘러 출근을 합니다. 당신의 빈자리가 매일 눈에 보여도 식탁에 놓인 3개의 그릇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져도 그래도 살아냅니다. 혼자 아이들을 키운다는 것, 엄마이자 아빠가 되어야 한다는 것,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모든 걸 떠안는다는 것,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듭니다. 매일이 전쟁이에요. 하루하루가 버티기입니다. 하지만요, 가끔, 정말 가끔은 이런 순간들이 있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100점을 받아왔을 때, 엄마, 나 오늘 칭찬받았어. 작은 아이가 제 품에 안겨 잠들 때, 엄마, 사랑해. 엄마는 영원히 우리 옆에 있어야 해. 그럴 때면, 아, 나는 살아야겠구나 생각합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이 아이들을 제가 끝까지 지켜내야겠구나. 그게 당신이 제게 남긴 마지막 임무니까요. 여보, 아직도 화가 납니다. 왜 나를 혼자 두고 갔냐고.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났냐고. 아직도 미안합니다. 당신의 아픔을 보지 못해서, 마지막 전화를 받아주지 못해서 아직도 그립습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당신의 온기가.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당신과 함께한 그 10년의 시간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제 안에, 우리 아이들 안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힘들지만 일어납니다. 버겁지만 걸어갑니다. 때로는 비틀거리고 때로는 주저앉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저는 엄마니까요. 당신이 사랑했던 이 아이들의 엄마니까요.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 여러분께 우리는 모두 예비 사별자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 옆에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꼭 안아주세요.
괜찮아? 물어봐 주세요. 힘든 일 있어? 들어줘 보세요.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그 말들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평범한 오늘이 누군가에겐 마지막 오늘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괜찮습니다. 울어도 괜찮아요.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세요. 우리에게는 지켜야 할 것들이 있으니까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으니까요. 하루하루 한 걸음씩 함께 걸어가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